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 플랫폼 정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플랫폼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플랫폼은 사실 그냥 가게라고 보면 돼요. 오프라인으로 따졌을 때. 그 가게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따지면은 그런 판매할 수 있는 공간, 장소 이런 거를 말합니다. 플랫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유명하게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독립몰,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각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가장 유명한 오픈마켓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마켓은 G마켓 11번과 인터파크 옥션 등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 오픈마켓은 3년도부터 생겨왔고 그리고 꽤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고 노하우도 많이 응축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변화에 대응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괜찮은 플랫폼입니다. 네, 마켓의 인지도가 높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갖고 물건을 구매하는 편이지만 더러 사람들은 뭐 G마켓에 들어가거나 11번가에 들어가거나 옥션에 들어가거나 해서 거기서도 물건을 검색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들의 플랫폼이 우수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안 좋은 점은 10에서 13% 정도 되는 높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물건 판매가의 10에서 13%니까 뭐 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 2만 원이면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꽤 많은 수수료를 내고 플랫폼에 입점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케팅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서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셀러를 위한 교육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G마켓에서도 그렇고 11번가에서도 그렇고 교육도 오프라인 교육도 많이 하고 온라인 교육 자료도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 쿠팡, UMF, 티몬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안 좋은 점은 정상 주기가 굉장히 늦습니다. 1월 1일에 구매를 하면은 3월 초에 정산 대금을 받습니다. 거의 물건 구매 대금을 2달이나 늦게 받으니까 2달 동안은 버텨야 될 자금이 있어야 되고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버티기가. 그리고 가격 경쟁력 재고가 확보가 가능할 경우에는 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갖고 있고 할 경우에는 딜로 할 경우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다 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딜을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쿠팡의 경우 같은 경우는 로켓 배송이나 와우 배송을 이용할 경우 굉장히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쿠팡 같은 경우는 일단 와우나 와우 배송이나 로켓 배송이 사실 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입점해서 거기에 그런 조건으로 해갖고 물건을 센터에 보내고 판매를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물건이 엄청 잘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UMF 같은 경우는 핫딜이 굉장히 유명하고 근데 역시나 핫딜을 하려면은 그 최저가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재고 또한 충분히 가져야지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셜 커머스는 상품 등록이 좀 직관적이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등록을 해봤는데 오픈마켓보다도 어렵더라고요. 오픈마켓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다음번에는 독립몰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독립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런 독립된 도메인을 가지고 운영하는 쇼핑몰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나만의 가지고 있는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초반에 서버를 구매해야 되는 그런 좀 부담이 있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좀 부담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아무래도 디자이너가 필요하겠죠.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초반의 경우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독립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에 유입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처음부터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순수하게 트래픽을 일으키려면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다가 키워드 광고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높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장점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보유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초반에 어느 정도 트래픽이 나오게 되면은 안정적인 매출도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바나나 빌딩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 회사는 굉장히 운영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컨셉도 잘 짜갖고 이런 식으로 1층, 2층, 3층, 4층 해갖고 빌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1층에는 주방, 2층에는 침실, 3층에는 뭐 거실, 4층에는 목욕, 뭐 이런 식으로 5층에는 뭐 6층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네들이 컨셉을 만들어서 병행 수입하는 상품들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진열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컨셉도 좋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얘네가 정말 잘하고 있는 점은 뭐냐면 가격이 싸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골수 팬들도 많고 장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가격 경쟁 광고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팬층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거죠. 결국엔 우린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좀 괜찮은, 괜찮고 꾸준한 수입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요즘에 핫한 스마트 스토어가 되겠죠. 네. 역시나 네이버가 만든 겁니다. 1등 플랫폼 네이버가 만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별도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굉장한 스토어입니다. 장점, 사용자 편의에 굉장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접근이 쉽게 가능하다는 거가 있습니다. 별도의 마케팅 비용이 따로 들지 않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은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굳이 처음부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진 않습니다. 타 플랫폼에 비해서 매출이 더 많습니다. 동일하게 마케팅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5%대밖에 안 합니다. 다른 건 10에서 12%, 13%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정산 주기가 굉장히 빨라요. 구매 약정만 누르면은 거의 얼마 안 있다가 받아요. 정말 빠르더라고요. 네이버 페이로 인한 고객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구매할 때 보면 옆에 네이버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죠. 네이버 페이라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거네 라고 뭔가 네이버가 보증하는 거네, 뭔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구매 전환율이 높습니다. 네,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다 단점인데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했죠? 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죠? 반대말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진입장벽이 낮다는 뜻입니다. 상품 등록 시 설정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으로 지식 쇼핑이 무료 광고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유료 광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광고 로직이 달라지는 순간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은 그 네이버가 좀 광고 로직을 좀 어느 정도 알려진 광고 로직이 있는데 뭐 그런 로직대로 조금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이제 그거를 이제 1순위로 노출 순위를 안 할 거야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 지금까지 관리해왔던 그런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좀 단점이죠. 결국에는 독립적인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계가 있는 플랫폼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극복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극복 방법은 결국에는 네이버로 시작하지만 네이버를 벗어나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채널 이런 거 전부 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물도 결국은 가져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블로그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가져가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해서 가져가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벗어날 수 있다. 이 점은 항상 유념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 진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정 비용이 거의 없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가려면 기존에 있는 셀러들보다 고정 비용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셀러들은 좀 운영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직원도 있을 수 있고 사무실 비용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마진율을 가지고 가야 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고정 비용을 최소화해서 최저가로 한번 승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실 공간 자기 집으로 하십시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주 오피스로 하십시오.
창고, 3PL 업체로 아웃소싱 하십시오. 이용을 하지 않으면 빵원입니다. 세무 기장 대행, 간이가세제로 처음에 시작할 거잖아요. 셀프 기장 하십시오. 0원입니다. 상품 매입 비용 200에서 300만 원이지만 원가로 다 팔아버리면 전 상품 판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0원입니다. 마켓 관리 프로그램, 여러 개의 모를 갖고 있을 경우에 한 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사실 뭐 일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지만 샵마인이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0원입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직접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웃소싱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아까우니까요. 곰믹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동영상도 편집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은 망고보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미지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 초보 셀러는 고정 비용이 있으면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월 고정 비용 0원이어야 합니다.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0원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레드오션 시장에서 버텨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대한민국에서 돈이 좀 어느 정도 벌릴 수 있는 곳 중에서 레드오션이 아닌 곳이 있습니까? 다 레드오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정 비용을 최소화해서 플랫폼도 여러 개 갖고 가고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뭐 네이버 뭐 블로그든 전부 다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플랫폼 정하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